Here's 53번째 게스트, 써니. 그럼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듣기는 사실 목적에 따라 다른데, 예. 목표에 따라 다른데, 뭐, 토플이나 이런 토익 같은 경우에는 영어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매일 받아쓰기 하고 따라 읽기를 한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회화를 위해서라면은, 뭐, 아까 말씀 나눴듯이 미드를 보는데 자막 없이 본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막이 그러니까 한글 자막도 없고 영어 자막도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뭐 대충 드라마 영상을 보면은 예. 뭐 스토리 라인은 대충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완벽하게 뭐 이번 회를 끝내고 다음 회를 넘어가야겠어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예. 그냥 일단 소리를 익히는데 의미를 둔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게 힘들면은 영어 자막을 틀면서 봐도 되고 그렇게 제가 연습을 했는데 그때 제가 유럽 여행을 한 5주 동안 한 적이 있는데 혼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드를 보고 한국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고 토익을 쳤는데 듣기는 거의 만점이 나왔어요. 와, 예. 네, 그때 뭐 교환학생을 끝낸 직후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 네. 저도 사실은 그 방법으로 썼거든요. 저도 자막이 그냥 한글 자막도 없고 영어 자막도 없고 그냥 보면은 이게 사람이 이게 뭐라고 이게 하는 건지 자꾸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저도 모르게. 그쵸. 맞아요. 예. 거기에 영어 자막이라도 있으면은 영어 자막을 자꾸 보게 돼요. 그쵸. 한글 자막 네. 있으면은 뭐 그야말로 영어는 사라지는 거죠. 그 순간. 그쵸. 한글 자막에 아무래도 눈이 더 갈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자막을 아예 다 없애버리고 그냥 보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은.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영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네. 예, 스페인어로 나오는 이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네. 그냥 전혀 모르는데도 자꾸 유추하게 되고 이 스토리는 대충 보여요. 제가 아무것도 그쵸. 모르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음. 봐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 음. 표정하고 이런 것만 봐도 보여요. 음. 그쵸. 예, 그리고 그걸 몇 번 보다 보면은 몇 개는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요, 조금씩.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방법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자막을 영어 자막을 넣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읽는 거에 아무래도 익숙하신 분들이 영어 자막을 네. 넣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네.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핀란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관을 가보면은 자막이 그냥 네. 없어요. 어때요, 네네. 핀란드는? 핀란드는 그냥 핀란드어를 자막으로 틀어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음. 네. 이제 인도나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없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네. 후진국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자막을 만들거나 뭐 기술이나 이게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이제 그쵸. 미국에서 온 거를 그냥 틀어버리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이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로 미국 사람 개그까지 다 이해를 해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어찌 보면은 그냥 자막도 아예 없이 음. 그거를 자체를 즐기려고 하다 보면은 들리는 게 네.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늘었고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유튜브에 있는 거를 계속 봤거든요. 그냥 재밌는 거 위주로 음. 해서 그냥 들리면은 듣는 대로 보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봤어요. 그쵸. 그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정말로 웬만한 거를 다 봐도 네. 90% 이상은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뭘 봐도 다 90% 이상은 들려요. 이 사람들이 간혹 이제 모르는 단어가 이제 나와서 그렇지. 네. 이 사람들 뭐 제스처나 이런 것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그냥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제스처나 이런 거 개그 자체도 이제 뭐 감이 와요. 이렇게 오래 보다 음. 보니까. 그래서 네.
저는 아무것도 자막이 없이 그냥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그쵸. 그게 좀 답답해서 그렇지 또 듣다 보면은 많이 훈련도 되니까 또 아시다시피 요새는 뭐 스마트폰 덕분에 예, 어플이 워낙 많잖아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게. 예. 저는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를 많이 듣거든요. 아, 예. 어떤 팟캐스트 들으시죠? 뭐 대표적인 거는 테드 아시죠? 예, 예. 테드도 많이 듣고 그리고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버드 HBR 아이디어 캐스트도 듣고 또 스마트 톡스라고 예. Inspiring Conversation with Exceptional People 이렇게 하고서 여자 MC가 있고 되게 기업가들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예. 그 제가 듣는 거랑 비슷한데. 그런 비슷한 것들이 네. 많이 있어요. 게스트 초대해서. 네. 예.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골라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소스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옛날에 비해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걸 듣고 뭐 뜻도 찾아보고 뭐 스크립트도 보고 따라 읽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완벽하게 해야지 하면 오히려 속도가 예. 실력이 더 더디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게 그 완벽주의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뭐 제품을 만들거나 뭐 서비스를 네. 향상시키거나 뭔가 이렇게 네. 시스템적인 거를 뭐 보완한다던가 뭐 향상시킨다던가 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네. 이게 언어 배우는 데는 완벽주의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은 필리핀이 사실은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꼼꼼하지가 않아요, 확실히.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네네. 예, 대충대충해요, 네. 거의 대부분.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경제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이. 그런 네. 문화적인 면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는 데는 네. 뭐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도 한국 사람이 그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드라마 안에서. 그럼 그거를 그냥 따라해 봐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네네. 예. 간혹 보면은 한국어 한다는 친구들 보면 한국말을 좀 하는 그런 필리핀 친구들도 보여요. 그래서 네. 뭐 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냥 봤을 때 드라마만 보고 저 정도 했으면은 괜찮다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 대충대충 그냥 막 따라해 보고 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언어 성장에 있어서. 그쵸. 제가 TV에 예전에 라디오스타에 예. 요새 그 작가 조승연 씨가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예. 그때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언어를 몇 개국어를 하시는데 자기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사전 찾아보고 예. 그런 게 안 맞다고 자기는 좋아하는 뭐 프랑스 배우를 따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정답인 네.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예. 뭐 그러니까 정답을 너무 찾으려고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이 뭐 프렌즈가 좋다. 예. 영어 공부에 뭐 프렌즈를 많이 봤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분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취향인 거고 뭐 그게 맞고 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렌즈를 봤는데 별로 재미는 없었거든요. 제 저도 그랬어요. 취향에는. 네.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의 유머 코드가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웃는데 왜 웃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 근데 그게 뭐 계속 보다 보면은 왜 웃는지 이해가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가십걸이나 뭐 위기의 주부들이나 길모어걸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재밌는 미드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누가 뭐 뭘 봤대. 그 사람이 근데 영어 되게 잘해. 그래서 나도 그걸 봐야겠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그게 재미있으면은 맞아요. 나는 그냥 내가 보는 걸로 연습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예, 맞아요.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 네. 저번에 이제 힙합 하시는 분 나왔는데 힙합으로 이제 영어 배우셨다고.
아, 네네. 예. 뭐 그 팬 사이트도 들어가고 팬 사이트에서 팬들이랑 뭐 같이 뭐 네. 채팅도 하고 게시글을 올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방대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분 같은 경우도. 네네. 예.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면은 정말 네. 자기가 재밌고 어쨌든 영어로만 돼 있으면은 심지어 저는 음. 온라인 게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미국 네. 서버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플레이하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해본 적은 아직은 없지만 그것도 괜찮을 네. 것 같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뭐든 영어로 음. 되면은 괜찮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맞고 그게 뭐 하면서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어쨌든 네.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결국 영어가 잘하는 데 다 도움이 된다고 네. 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말하기.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들어보면 되게 우프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인데 예. 제가 처음에 교환학생을 갈 때 야심차게 나는 한국인들이랑 안 어울릴 거야. 영어만 얘기할 거야. 그러고서 한국인이 네. 아무도 없는 마을에 갔어요. 아, 예.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한국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 그래서 뭐 혼자 한국말을 하다가도 뭐 이제 영어를 배우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제 방에 있을 때 예. 계속 영어로 혼잣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꼭 굳이 외국까지 안 나가도 되긴 하는데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고 뭐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상상을 하고 나는 어떤 기분을 느꼈고 뭐가 좋았고 뭐가 싫었고 이유는 뭐고 그런 예. 걸 혼자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영어 일기 쓸 때와 마찬가지로 하다가 아 이거 이 얘기를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예. 뭐 모르겠는 거는 그런 거를 찾아보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음. 그렇군요. 완전히 한국어와 정말로 동떨어진 세상에 있는 상태에서 그 영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정말로 생각하게 되고 영어로 혼잣말하게 네. 되고 이제 머리가 그야말로 이제 영어로 기어를 바꾸는 거죠. 그쵸. 근데 네. 그게 확실히 한국에서도 솔직히 할 수 있는 다 방법인데 외국에 나가면 동기부여가 더 크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살아남아야 되고 아무래도 네, 맞아요. 절실하고 네. 그런 절실함이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은 굉장히 네. 적죠. 그러니까 당장 나가면은 뭐 한국말로 다 하면 되니까 다 보이고 글씨도. 근데 뭐 맞아요. 당장 나갔는데 뭘 사야 되는데 벌써부터 네. 저기 멀리 외국인 얼굴이 보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생존 본능 같은 어떤 그런 거랑 연결이 되면서 필요성이 뭐 네. 부가로 되겠죠. 훨씬 그쵸. 높아지겠죠. 맞아요. 그게 뭐 바디랭귀지도 바디랭귀지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친구를 사귀려는데 맨날 몸으로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말이 통해야 친구가 되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자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어학연수를 가든 워킹을 가든 교환학생을 가든. 네. 예. 외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가장 좋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영어 느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교육 그런 어떤 환경이나 뭐 그런 거보다도 한국 문화와 단절된다는 게 어찌 보면 영어 느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그쵸.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시간이 돼서 교환학생 갔지만 예.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제가 학교 졸업할 때쯤에 보니까 영국 워킹홀리데이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때는 없었거든요. 어, 그게 2014년인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갈수록 환경이 뭔가 영어를 연습하기 되게 좋은 기회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도 그렇고 뭐 옛날에는 호주랑 캐나다 이렇게 주요 국가였지만 지금은 뭐 유럽도 갈 수 있고 그러면은 확실히 뭐 자기가 돈을 많이 들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서포트 해주셔야 하는 게 부담이 훨씬 덜하니까 기회는 좀 자기가 찾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은 그냥 국내에서 뭐 외국인들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친해진다든지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청취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네. 사실은 비행기도 그 저가 항공이나 이런 거 알아보고 해서 가면은 어떻게 보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임금을 생각하면은 조금만 네. 모으면은 솔직히 누구든 갈 수 네. 있거든요. 그쵸. 예.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 무슨 후진국처럼 정말 임금이 너무 네. 낮아서 모아도 이거 갈 수가 없다. 이런 그런 개념이면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한국 네. 경제적인 수준이 지금 거의 유럽 네. 국가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많이 다를 게 없어요. 제가 그 서양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제가 일본 사람 친구도 있어서 많이 대화를 하는데 일본이랑도 네. 격차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네. 그만큼 한국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네. 그래서 조금만 일해서 그렇게 해서 모아서 워킹 홀리데이니까 가면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돈도 벌고. 네. 그렇죠. 예. 돈도 벌면서 거기에서 지내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외국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음. 문화적으로 사람이 뭔가 굉장히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예. 아마 지금 써니님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은 네. 뭔가 이렇게 벽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거를 뭐 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가본 사람들은.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짧게라도 몇 주 혹은 뭐 길면은 몇 달, 뭐 짧으면은 심지어 일주일 혹은 뭐 한 4일, 5일이라도 외국에 한 번이라도 어쨌든 나가보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어요. 그게 나이가 들면은 확실히 직장인 분들은 이제 해외에 오래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학생 때는 제일 큰 자원이 시간이 많다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최대한 누리시고 아니면은 정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면은 한국에서 찾아도 방법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어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유럽 친구들이랑 예.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그때 뭐 독일 남자애들한테 같이 뭐 점심이나 먹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독일 남자애들이 너 네덜란드 여자 친구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독일 남자 친구들이랑은 이렇게 공감대가 없어서 그런지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예. 근데 오히려 뭐 다른 또 친구 네덜란드 여자 친구랑 친해져서 막 3년 뒤에 제가 네덜란드로 놀러 가기도 하고 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밥 먹자고 하지 않았으면은 그 독일 친구가 네덜란드 여자 친구를 데려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또 소개받지도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이 얼마나 간절하고 되게 적극적이고 네. 그런 게 기회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뭐 성격이 소극적이든 뭐 어떻든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간절함, 저도 간절했고요. 영어가 필요한 게 네. 간절했고. 저는 시험이나 네. 이런 게 필요했던 거 아니고, 네. 이제 호주에서 아예 그냥 이민을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작정을 하고 이제, 가면 일단 필요한 게 말이잖아요. 글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호주에 가본 적은 아직은 한 번도 없어요. 네네. 결국에 이제 호주는 안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네. 그런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예. 싶은 거는 예.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예. 그러니까 간절하고 적극적인 건 좋은데 그냥 무작정 부딪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국제어 수업을 들었고 그럴 때 이렇게 회화가 원활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무작정 그냥 밥을 먹자고 한 거예요. 뭐 어떻게든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싶고 나는 영어도 되게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예. 근데 문제는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들이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어쨌든 먹자고는 뭐 내가 얘기했으니까. 예.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이렇게 만나기 전에 영어로 무슨 얘기를 해가야지 하는데 이렇게 막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예. 말도 잘 못하니까 예. 그냥 만나면서 말을 침묵 속에 있을 때가 좀 있었어요. 친구도 좀 답답하니까. 예. 그래도 되게 제 네덜란드 친구가 마음이 넓어서 계속 만나긴 했는데 예. 나중에 한 3년 뒤에 제가 영어 뭐 토플도 공부하고 좀 더 연습을 해서 다시 만났더니 친구가 저보고 너 되게 그때에 비해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예. 그러면서 예. 저한테 칭찬을 해주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무작정 부딪혀서 아. 그냥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예. 뭐 듣기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뭐 연습을 병행하면서 만나는 게 좋은 제가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런 게. 네. 그렇게 그 써니님이 했던 게 네. 그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 영어를 그런가요? 네. 못할지라도 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음. 예,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네. 기분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 네. 필요성이 마음속에서 점점 증가하거든요. 아, 네네. 예,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 필요성이라는 네. 게 일단은 생기질 않으면 마음속에 왜 해야 되나 자꾸 그걸 질문을 하게 되고 네. 집중도 잘 안 되고 음. 예를 들어서 써니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도 내가 다음에 만나면은 좀 더 네. 잘해야지. 그때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네. 이렇게 회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전혀 맞아요. 없었다면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필요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혀 시작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네. 네. 듣다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아예 네. 영어를 아예 네. 못할 때 그 강남의 어떤 그 영어 학원에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을 했어요. 20대 초반 때. 네. 근데 저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다 원어민이더라고요. 아, 네네. 예, 정말 그 원장님 한 분 빼고 다 원어민인데 원장님도 계속 네. 영어로 하고 네. 원어민도 지나가면서 저보고 하이 하이 그러는데 네. 저는 정말로 입에서 하이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정말로 창피하고 막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음. 좀 약간 그런 기억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네. 재밌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네. 당시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어찌 보면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충격 같은 거, 자극. 예.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한국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럴 때라 예. 뭐 그렇게 부딪혀도 그렇게 맞아요. 이럴 게 잃거나 없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그러면은 뭐 제가 겪었던 건 아닌데 이제 그냥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신 분들은 뭐 한국 식당에서 일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대요. 언어가 안 맞아요. 되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본인이 좀 더 영어를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에 가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분들은 좀 더 무작정 부딪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시면 본인한테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호주 가시는 분들 특히 좀 준비하고 가셔야 되고요. 확실한 거는. 왜냐하면은 네. 그냥 호주에만 그냥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네. 안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 찾고 그러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랑 그냥 재밌는 시간 보내다 오거든요. 그쵸. 영어는 없고 가서 그냥 외국인 노동자로서 그냥 일하고 오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네. 호주 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특별히 더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인이 적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는 정말 한국인이 정말로 많거든요. 시드니 같은 데는. 네네.
예, 아무튼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뭐 삼겹살집도 있고 뭐 그냥 네. 그냥 영어 한마디 안 쓰고 살아도 될 정도로 정말로 네. 한국 사람이 많은데 예.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기 부분에 한 가지 질문 더 추가하겠습니다. 역시 말을 잘하려면 말하는 연습, 특히 자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좋은 방법 한 가지를 더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만 하는 외국인 강사들과 직접 1대1 영상 통화를 이용해서 얼굴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50분씩이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 온쿱에서 최대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영상 통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해보시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청취율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분들께 용기 내서 외국인과 직접 대면해서 영어를 입 밖으로 내뱉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encouragement,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사실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단보다는 사실 컨텐츠가 중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온쿱에서도 이제 그 영어 원어민 분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랑 같은 관심사나 서로 좋아하는 얘기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분들이랑 그냥 무작정 영어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분들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막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손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강사들은 어쨌든 손님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네.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트레이닝이 있는데 이 강사들은 네. 본인이 좋아하는 토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이 뭐 네. 무슨 토픽을 가져오든 그 학생이 네. 좋아하는 토픽 위주로 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 강사가 계속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 나오는 핸드폰들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네. 강사가 거기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를 말을 네. 더 많이 하게끔 계속 부추겨 주는 거죠. 네. 예. 이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내가 할까 말까 이제 전화 상담 오시는 분들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좀 준비를 더 하고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요런 분들 굉장히 이제 막 망설이시는 분들 좀 두려워요. 솔직히 뭐 제 영어가 잘 준비된 것도 아니고 좀 하기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용기 내서 하면은 지금 네. 써니님이 그렇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극을 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라도 말을 하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쵸. 분들께 지금 무료로 지금 최대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로 무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네. 한번 이제 시도해볼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encouragement. 예. encouragement. 저는 아까 대화 초반에 얘기했던 게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예. 뭔가 그냥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내 문법 지식이 어떻든 회화 실력이 어떻든 그냥 그분들도 어차피 아시잖아요. 내가 영어 공부하려고 맞아요. 그런 경험을 트라이 한다는 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하시고 그냥 그분들이랑 대화할 때는 저도 전화 영어 그런 비슷한 걸 했었는데 예. 그냥 친구랑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냥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그 전화영어 선생님이 필리핀 분이셨는데 예. 크리스마스 때 뭐하니 뭐 그러면서 내가 다른 전화영어 하는 친구 소개해줄까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친구처럼 막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게 뭐 반드시 뭐 텍스트북 있고 뭘 외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너무 두려움 이런 완벽함에 대한 그런 부담은 내려놓고 어차피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뭐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해보고 좋으면은 계속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조언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In your opinion, what has been the best and worst method for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절대 추천하는 방법 하나와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 하나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공유 바랍니다. 절대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이미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영어로 혼잣말을 하는 게 우선 기본 비기너를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다음에는 뭐 옹쿱이나 이런 원어민들이랑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을 다녀오긴 했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저랑 친구잖아요. 영어 강사분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분명히 틀리게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일일이 코멘트를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말할 때마다 그쵸. 태클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뭐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얘기를 안 해주면 저는 또 계속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어민들과의 그런 화상 통화라든지 전화 영어가 됐든 그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최근에 이렇게 무료 체험 비슷하게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뭐 제 딴에는 제가 열심히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어민 분이 보시기에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표현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피드백을 받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만약에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저는 계속 모르고 딴 데 가서도 똑같이 얘기했을 텐데. 그렇죠. 네. 계속 같은 실수로 계속 반복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원어민 분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비추천하는 방법 아직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거죠? 비추천하는 방법은요? 비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아까 얘기하면서 나오긴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다더라 그거를 자신한테 똑같이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승연 씨 그런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뭐 영화 보면서 따라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뭐 일반 회화가 목표인 사람들한테는 적합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영어 에세이 쓰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지루해도 사전 찾아보면서 이렇게 영어 사설 필사하고 그런 게 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목표가 있고 내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돈은 얼마나 있고 영어 공부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 그거를 개인별로 다르게 설정해야지 뭐 누구 영어 잘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뭘 했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프렌즈가 재밌었대 그러면서 그거를 너무 맹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Sunny, please let us know about an interesting story that can resonate with English Wang listeners. 영어를 하면서 경험했던 재밌는 에피소드 공유 바랍니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그러니까 부담되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는 그 영어를 말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일단 다른 나라 친구들을 사귀고 이렇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거를 뭐 통역을 거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 달이 거치는 거니까 시간도 더 들고 그리고 비용도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인도로 4년 전에 여행을 갔다 온 적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인도에서 기차 타다가 거기 현지 사람들이랑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뭐 종교에 대해서 뭐 니네 기도는 꼭 항상 드려야 되는 거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모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어떤 어린 여자 학생한테는 그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만약에 제가 영어를 못하고 그냥 인도에 갔었으면은 그냥 좀 가만히 조용히 하고 있었을 텐데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기차를 타면서 진짜 그냥 관광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군요. 정말 그런 경험들이 평생 남는 경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쵸. 예, 정말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여행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갔다 오면은 느낌이 약간 네. 뭐 한국이나 이렇게 돌아오면은 저 같은 경우에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약간 꿈속에 마치 갔다 온 느낌. 네네. 예. 그런 느낌 같은 게 이게 조금씩 이렇게 뭔가 사라져 가면서 그러니까 꿈꿨다가 이제 일어난 것처럼 꼭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원래 여행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 한국 내에서 가는 여행 네. 같은 거는. 저는 그냥 가도 그냥 네. 똑같고 어딜 가도. 근데 제가 네. 외국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여행이 거의 정말로 중독이 됐다고 할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매번 가고 네. 싶을 정도로 정말로 네. 예. 그 경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르다는 거를 경험하는 것 자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다른 네.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떤 의견을 공유하는 네.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뭐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어서 그래서 교환학생 갔던 것도 되게 만족하고 또 유럽 친구들 중에 한국에 되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지금도 카카오톡도 하고 제 뭐 구직 현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아마 다음 달에 유럽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러. 그래서 그 친구들 집에서 이제 자면서 머물면서 여행하고 또 얘기도 더 많이 나눌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수단이 되니까 그런 기회나 경험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토익 900 뭐 만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맞아요. 토익 그 점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그냥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필요한 거지. 근데 정말로 이렇게 영어를 내가 말로 이렇게 하고 뭔가 이게 나만의 이게 도구로 내가 갖고 있는다는 거 그 자체가 이게 영어로 인해서 정말로 세계인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더 쉽고 요즘에는 이게 더 인터넷으로 인해서 맞아요. 예. 예전에 뭐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도 그리고 나가기도 더 쉽고 요즘에는요. 그쵸.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두려움이 있겠지만 시도해보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참 여행 좋죠. 예. 저도 여행 가고 싶네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네. 네. 진짜 여행 생각하면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Here's my last question. 써니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한국말로 전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자신감을 가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토플이 80점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토플 시험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엔 토익보다도 훨씬 어려워서 80점이면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토익보다 어렵죠. 맞아요. 근데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더 준비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해외에 그렇다고. 예. 근데 사실 너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솔직히 제가 아무리 열심히 영어를 연습해도 제가 네이티브를 따라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은.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해야지 어제의 나보다 뭐 지금의 오늘의 내가 더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영어를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남들과도 비교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좀 더 믿고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Actually, I think the confidence and attitude is really important. So just to be yourself and have more confidence, then you can have more opportunities and you can experience many things. So just to be confident is the basic things, and I know it's not easy at all, but sometimes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hen we practice English as well as we are looking for the job as well in my life. 아직도 영어 말하기 많이 망설이고 계신가요? 완벽함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 미루고 망설이지 마시고 나중에 나이 더 먹고 힘들게 하지 말고 영어 진짜로 잘하고 싶으시면 단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영어 말하기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www.oncub.com에서 외국인 강사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15분씩 3명의 강사들과 총 45분간 무료 테스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 온쿱 검색하시거나 1661-1217로 연락하세요. 출연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한번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이렇게 자기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출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더 빠르게 자기 목표를 이루는 것도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출연하셔서 즐거운 경험도 하시고 노하우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